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수많은 경제 뉴스를 접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고 주식시장이 요동친다는 소식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전 세계의 것이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닌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소중한 배의 키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고 책임져야 한다. 이 당연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줄 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문 일면 기사를 보며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책 결정자나 경제 수장이 된 것처럼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 경제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신문을 펼쳐들고 마치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린 듯 정치와 경제를 비판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정작 자신의 씀씀이를 관리하지 못해 매달 카드값 결제일에 허덕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라 살림은 전문가와 정책 이반자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는 그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과 체계적인 세금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위기가 닥쳐도 내 개인의 돈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는 오롯이 우리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적자가 나거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 가정 경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원칙 아래 우리 가정을 위한 4가지 핵심 경제 지표와 그것을 활용한 자산 관리 전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자산 가격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순환주기, 즉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 주기는 매번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히 최고점과 최저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4가지 핵심 지표는 바로 주가, 금리, 물가, 그리고 환율입니다. 첫 번째 기둥, 주가는 기업의 성장과 그 가치를 대변합니다. 여기에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투자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산의 성장 엔진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기둥, 금리는 돈의 가치와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고정금리 상품들이 여기에 속하죠. 우리 자산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기둥, 물가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부동산이나 금,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물가 상승에 대한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기둥, 환율은 우리의 시야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주는 창입니다. 해외 부동산, 해외 펀드, 혹은 달러와 같은 외화 자산은 국내 경제의 변동성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보호하는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이 4가지 기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우리의 자산을 이 4가지 영역에 4분의 1씩 나누어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어떤 자산은 가격이 올라 비중이 25%를 훌쩍 넘었을 것이고 어떤 자산은 반대로 비중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리밸런싱, 즉 비중 재조정입니다. 수익이 나서 비중이 커진 자산은 일부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비중이 작아진 자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투자의 황금률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바닥에 있던 자산은 반드시 다시 떠올라 우리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물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급적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묵묵히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구와 인류 경제가 존재하는 한 이 네 가지 자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결국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산관리라는 현재의 과제를 넘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 바로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택이나 자녀 교육비는 마련한다고 말하지만 노후는 준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길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년기 중 상당 기간을 병상에서 보내며 높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노후 생활비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만큼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같은 고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젊고 소득이 있을 때는 아파도 회복이 빠르고 치료비 부담이 덜하지만 노후의 질병은 가정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인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셋째, 일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소일거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지위나 높은 임금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일터는 삶의 활력과 보람을 선사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에 맞는 취미입니다. 취미는 팍팍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날씨에 따라 실내와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나만의 특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역 시절 시간이 없어서 혹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했던 전문가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강의, 저술, 자격증 취득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슬로우가 말한 인간 욕구의 최고 단계인 자아실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화목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최고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기쁨과 슬픔의 추억을 공유하고 아플 때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분 가정만의 노후 준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더 이상 막연한 생각과 말로만 준비를 미루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우리 가정의 자산 목록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도출된 계획이야말로 비로소 여러분 가정만을 위한 진정한 맞춤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가 널리 퍼져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내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첫걸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